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말의 구조 제일 마지막 15강 문장 확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확장이죠. 일단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여백에다 좀 써주세요. 단문과 복문이 있어요. 단문과 복문. 단문과 복문이 있고, 이 단문은 이제 혼문장이라고 하죠. 하나, 문장. 그리고 복문을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복문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접속문, 또 하나는 내포문으로 나눠집니다. 내포문은 이제 우리 보통 아는 문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접속문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접속문은 다시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으로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대등 접속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종속 접속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번의 예문에 보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니까 그냥 하나의 혼문장이죠. 파도가 친다. 이것도 혼문장이죠. 주어 동사로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C는 난 아침에 눈을 떴다. 이것도 혼문장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의 예문. 자, 2번의 예문을 보면 자, A번에 바람이 불고 고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B번은 나는 다음에 비가 오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자, 그래서 2번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견문장이 아까 복문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하나의 문장과 비가 온다는 하나의 문장이 두 개가 고루 연결됐고요. 이거는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라는 하나의 문장과 이 사이에 있는 비가 오는이라는 문장도 다시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포문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번은 접속문, 이제 B번은 내포문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속에 의해서 문장이 연결될 때는 다양한 연결 어미가 사용되죠. 거기 4번의 예문을 보면 자, 가을이 오고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을이 오면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가을이 와서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에 의해서 이제 문장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맥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을이 오고 이런 건 뭡니까? 거기다 이런 것들은 가을이 오고 이렇게 온다는 거니까 나열이죠, 나열. 이렇게 써놓으세요. 2번 나열이죠. 자, 그 다음에 가을이 오면이니까 가을이 오면이니까 조건이죠. 가을이 와서 원인이 된 거죠? 원인이죠. 자,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이런 걸 이제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면, 오고 이런 것들을 연결어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문은 아까 말씀드렸죠. 접속문과 내포문이 있다고. 자, 그럼 접속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에 보면 접속문이 나와요. 자, 15.1에. 접속문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대등과 하나는 종속.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이 있어요. 이 대등 접속은 그 5번에 예문 나오죠. 철수가 학교에 가고, 그다음 철수가 학교에 가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고니까 이게 뭐예요? 대등이죠. 대등 접속이고 가면이면 종속 접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내용이니까 쭉 부터 읽어보시고요. 6번으로 이제 가보면 6번 그 예문 나오죠. 이 대등적 연결어미 이거는 이제 뭐 6번에 그 A번 나오죠. 고며 뭐뭐거나 뭐뭐든지 등등 있죠. 자, 그다음 B번에 종속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는 뭐뭐는데 뭐뭐도록 뭐뭐어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책에 나오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는 형태적으로만 봐서는 구별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어미라도 이 문장 관계에 따라서 이 문장의
그런 그 관계에 따라서 이게 대등도 될 수 있고 종속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7번 예문을 보시면 7번에 예문이 있어요. 자, AB. 자, 8번의 예문에 또 AB가 있죠. 자, 7번의 예문 보면 산이 높고 물이 맑다. 높고가 있어요. 라디오를 틀고 뉴스를 들었다. 친구는 내 친구인데 운동을 잘한다. 철수는 큰데 여기는 작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고라고 하는 게 이제 이 7A처럼 이거는 뭡니까? 선행절, 후행절에 이제 대등적으로 연결되죠. 산이 높다는 문구하고 물이 맑다는 문장이죠. 그런데 7B는 이거는 이제 선후관계라고 써놓으세요. 7B에다가. 그러니까 라디오를 틀고 뉴스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7A는 물이 맑고 산이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7B는 뉴스를 듣고 라디오를 틀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선후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7B는 고라고 쓰였지만 종속의 의미라는 거죠. 종속. 그런 의미로 이야기가 되고요. 또한 연결함이 는데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선행절, 후행절에 종속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자, 여기 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속적으로 연결시키죠. 8A 같은 경우는. 근데 8B는 철수는 큰데 영희는 작다. 그러면 철수는 크다, 영희는 작다. 이 문장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much이죠, but. 이런 의미로 이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건 뭐 영희는 작은데 철수는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등이냐 종속이냐를 형태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나오죠. 거기 그래서 9번 예문 바로 위에 첫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등 접속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두 문장이 대칭적이다. 그러니까 이 대등 접속은 두 문장이 대칭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 대칭적이라는 건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도 된다. 바꾸어도 됨. 자, 거기 9번의 예문을 보면 산은 높고 계곡은 깊다. 계곡은 깊고 산은 높다. 다 되죠? 바꿔도. 자, 10번의 예문을 보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봄이 온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9번에서는 바꿔 상관이 없는데 10번에서는 바꾸면 많이 달라지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거죠. 꽃이 핀다. 그러니까 보통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거죠. 그거를 꽃이 피면 봄이 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상당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조건이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게 결과가 되는 건데 결과를 먼저 쓰면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대등 접속 구성의 선행절 후행적으로 이동할 수 없으나 종속 접속 구성의 선행절은 이동할 수 있다. 자, 형이 크고 아우가 작다. 형이 크고 아우가 작다. 자, 여기서 이제 고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대등이죠. 근데 아우가 형이 크고 작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2번의 예문에서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 말이 되죠? 근데 이걸 낙엽이 먼저 와요. 가을이 되면 진다. 말이 되죠? 종속에서는 이런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셋째는 대등 접속 구성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조나 주제의 보조사 은는이 결합할 수 있지만 종속 접속에서는 안 된다. 자, 13번 예문에 보면 영이 오고 철수는 간다. 는 동그라미. 비는 오지만 바람은 불지 않는다. 은 동그라미. 근데 14번에 보면 영희는 오면 철수는 간다. 영희는 오니까 철수는 간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영희는 오면 철수는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쓸 수 없죠. 영희가 오니까. 왜 그러냐면 이 14번은 면이나 니까라고 하는 건 다 종속이잖아요. 종속 접속 구성에서는 는이나 는을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1.2에 연결어미 구성의 통사적 제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어와 관련된 제약이라고 나오죠. 15번부터 보면 내가 대학에 가고자 철수가 영일 열심히 공부했다.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대학에 갔는데 철수가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이고요. 철수가 동생을 찾으러 영희가 공원에 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철수가 여행을 가려고 영희가 짐을 꾸렸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대학에 가고자 열심히 공부했다. 철수가 동생을 찾으러 공원에 갔다. 철수가 여행을 가려고 짐을 꾸렸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16번에서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 동그라미 쳐봐요. 내가. 그 다음에 철수가. 그 다음에 철수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뭐 하고자, 뭐뭐 하러 이런 것은 그 주어와 관련된다는 거죠. 주어. 여기 지금 한번 주어가 나왔는데 뒤에 또다시 주어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어 제약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 프라임을 보면 이제 이런 그 예문 15와 같이 이렇게 쓰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학에 이거는 거꾸로도 쓸 수 있죠. 반대로 내가 대학에 가고자 열심히 공부했다를 대학에 가고자 내가 여기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동생을 찾으러 철수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철수가 공원에 갔다. 여행을 가려고 철수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철수가 짐을 꾸렸다. 이게 다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서술어와 관련된 제약인데 연결어미 중에는 동사에만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 결합되지 못하는 게 있다. 자, 17번 예문에 일을 끝내고서 17번 예문을 보시면 A번에 일을 끝내고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끝내고서. 자, B는 밥을 먹도록 해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해주시오. C는 편지를 쓰려고 해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책상에 앉았죠. D는 공부하러 해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술어와 관련된 제약에서 연결어미 중에는 이렇게 동사에만 결합될 수 있고 형용사에는 결합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뭐 희다인데 색깔이 희다. 희고서. 높다인데 높도록. 착하다 형용사죠? 착하도록. 또 예쁘다 형용사인데 예쁘러. 이런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도록 뭐뭐 고저 이런 것들은 다 동사에 쓰인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시제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됐죠. 시제와 관련된데 연결어미가 사용된 구성 중에 선행절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읽었고자 도서관에 간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읽었고자. 여기 어시란 과거죠. 이런 그 도서관에 갔다인데 그냥 이럴 때는 읽고자라고 써야죠. 틀렸죠. 철수는 책을 찾았으러 도서관에 갔다는 게 아니라 찾았으러 나온 거를 낫을 빼야 되겠죠. 또 철수는 책을 찾았으려고 이것도 틀렸죠. 찾았으려고 아니라 뭐예요? 찾으려고죠. 자, 여기도 낫을 빼야 되죠. 책을 한꺼번에 샀느라고 아니죠? 사느라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았으면서가 아니라. 그럼 철수가 가고 영희가 왔다가 되겠고 철수가 떠나자 영희가 도착했다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어미가 사용된 구성 중에 선행절의 시제를 나타내는 이런 그 선어말어미 어시나 get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철수가 떠나자마자 영희가 도착했다 말이 안 되죠. 철수가 떠나자마자 그 H번에 그 나오죠. 자, 19번 보세요. 나는 책을 읽겠고자 도서관에 갈 것이다. 자, 이것도 이상하죠. 책을 읽고자, 그러니까 get을 다 빼야 되겠죠. 철수는 책을 찾겠으러, 이거 찾으러죠. 도서관에 갈 것이다. 철수는 책을 찾겠으려고 도서관에 갈 것이다. 여기도 get을 빼야죠.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겠으면서, 이거 아니죠. 보면서 숙제를 하겠다. 철수가 가고서 영희가 오겠다. get 빼야죠. 철수가 떠나자 영희가 도착하겠다. get을 빼야죠. 철수가 떠나자마자 도착했다. 하겠다. get을 빼야죠. 다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두 개의 연결어미를 쓸 때는 get이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et과 결합될 수 없는 연결어미가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어말하면 엇과는 결합할 수 있으나 객과 결합할 수 없는 어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은 누가 했더라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다. 이 일은 누가 했더라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 철수가 떠나게 했더라도 영희는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했더라도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떠나겠더라도가 아니겠죠. 21번의 B는 떠나더라도겠죠. 떠나더라도. 21번에 있는 B는 떠나더라도. 자, 22번에 이제 보면 지난밤에 A번 거센 바람이 불었듯이 오늘도 거센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혔으면 좋겠다. 자, 말이 되는데 22의 B를 보면 나비가 날아오겠듯이 사뿐 걸어오겠다. 아니 날아오듯이죠. 계속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에서는 고생은 누구 못지않게 많았을 망정 꿈을 버린 적은 없다 되는데 남편이 믿겠을 망정이 아니라 미울 망정 이렇게 써야겠죠. 아이까지 버릴 수 있느냐. 자, 넷째는 이런 서법과 관련된 제약인데 연결어미 중에는 연결어미의 구성의 주절에 실현되는 서법에 제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주절의 평서문과 의문문이 실현될 수 없는 연결어미로는 거든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그치거든 떠난다. 좀 이상하죠? 비가 그치거든 떠나느냐?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자, C번의 예문 있죠. 24번의 C번 예문 보시면 비가 그치거든 떠나라. 명령형이죠. 명령형. 자, 비가 그치거든 떠나자. 이건 청유형이죠. 떠나자. 청유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명령문과 청유문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로는 뭐뭐고자, 뭐뭐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밥을 먹고자 식당에 가라. 식당에 가자. 자, 이거 이상하고요. 비가 오기에 우산을 쓰고 가라. 이런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숙제를 하느라고 밤을 새워라. 너도 알다시피 빨리 가자. 여행을 가려고 짐을 싸자. 철수는 학교에 가면 영희는 집에 가자.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가라. 철수가 와야 밥을 먹어라. 철수가 오자 영희가 가라. 이런 것들 다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뭐 언들이라고 그 뭐뭐 니은들, 난 뭐뭐 어썼들은 주절의 수사 의문문만 그 실현될 수 있다고 나오죠. 26번을 보시면 나오죠. 장미가 예쁜들 얼마나 예쁜들 나오죠. 예쁜들 얼마나 예쁘겠느냐? 예쁘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 수사 의문이죠. 웅변에서 쓰이는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던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되었겠느냐?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노력을 했으면.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사 의문문이죠. 이렇게 수사 의문문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포문이 있는데 내포문은 그것도 좀 필기를 좀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포문은 아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내포문. 그래서 이 내포문은 명사절 그 안에 올 수 있죠. 이건 이제 음이라든가 기, 그 다음에 관형사절. 자, 이것은 뭐뭐은, 뭐뭐는, 뭐뭐을, 뭐뭐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 있어요. 부사절. 이 부사절은 뭐뭐게, 뭐뭐도록, 뭐뭐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철수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이러면 여기 지금 아무 말 없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가 붙었죠, 이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절인 거죠. 뭐 바둑이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바둑이가 발에 땀이 나도록. 이것도 보면 바둑이가 뛰었다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발에 땀이 나도록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도록이 붙었죠. 이런 것도 부사절이라는 거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명사절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면요.
이 명사절은 이제 기나 이런 게 붙는다고 그랬죠. 자, 27번의 예문을 보시면, 자, 세상은 살아가기에 동그라미 쳤어요. 겁나는 것만 아니다. 자, B번의 김 과장은 자네 능력이 많음을 뽐낸다.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일 자네가 하기에 달렸다. 기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함. 여기 이제 미음이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 다 명사절이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기명사절과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명사절에서 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있어요. 뭐 기다리다부터 시작해서 바라다, 희망하다, 빌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이걸 뭐뭐 함을 기다리다 이런 말은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권하다, 결심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끝난 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것들이라는 거죠. 기다리다, 약속하다는 것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기는 약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29번의 예문을 보면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여기 오기를 기다린다. 여기 다 기에다 동그라미 피세요. 29번의 예문에서도. 그 다음에 걷기를 권하고 있다. 기. 금연하기, 웅성거리기, 구하기, 산책하기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명사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겠다, 어떠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기를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은 일이다 해서 이걸 플러스 미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기정,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학에서는 이 플러스는 ye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이너스는 no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정해진 게 아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다는 뜻이죠. 근데 미음이라고 한 명사절은 기명사절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영역, 즉 마이너스 미정 또는 플러스 기정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미정. 그러니까 미정이 아니라는 거죠.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고 플러스 기정이란 건 뭐예요? 그 이미 그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거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0번의 그 예문을 보시면 그런 그 동사들 나와요. 뭐 보다, 듣다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쭉 나오죠. 깨닫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어울릴 수 없는 거죠. 보다 이런 거. 밑에 이제 보시면 31번에 나는 온몸에 기운이 솟구침을 느꼈다. 여기 침에 미음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음 B는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미음이죠. 분명하다. 32번에서는 우리는 숲이 다시 살아났음. 음이죠. 물 보았다. 그 말이 거짓이었음. 드러났다. 옛 성태였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미음을 붙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미 결정되어진 일, 새삼스럽게 일어나고 어쩌고 할 것 없이 없는 일에도 쓴다는 거. 이럴 때는 물론 현재형과 이제 쓴다는 거죠. 얘가 철수 동생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겠다. 여기 나오죠. 자, 세월이 하살 같음. 누가 모르겠느냐.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써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충실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렇죠. 새삼스럽게 새로 일어나고 어쩌고 할 것 없는 일 이런 거에서 쓴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이제 미음 대신에 니은 것, 는 것 이런 것들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34번의 예문에 나오죠. 34번의 예문을 보시면 나는 온몸의 기운이 솟구침을 느꼈다. 이거를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는 것. 우리는 숲이 다시 살아났음을 똑똑히 봤다. 살아난 것. 난 것 동그라미. 의사는 매일 1시간씩 걷기를 권하고 있다. 의사는 매일 1시간씩 걸을 것을 권하고 있다. 걸을 것 동그라미. 연말날 장소 구하기가 어렵다. 장소 구하는 것 동그라미.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형 기는 때문, 전, 마련 등의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문 가지고 한번 보세요. 36번의 예문에 나오죠. 거기 보면 눈이 오기 때문에 이제 기가 이렇게 붙었죠. 뭐 때문 이렇게 쓴다는 거. 또 끝내기 전에. 자, 이 전 앞에서 끝내기 이렇게 나왔죠. 기가.
그 다음에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자, 여기서 기가 나왔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눈이 오기 때문에 눈이 오는 까닭에 일을 끝내기 전에 끝내기 전에 한번 만나봐라. 그 사람이 일을 끝내기 전에 한번 만나봐라. 그렇고 힘들어 하는 일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이건 대가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그 맥락들을 좀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관형사절로 가보면 15.2.2에 이 관형사절은 이제 니은이 붙는 거죠. 관형사절. 그래서 여기 37번의 예문을 보면, 자, 동그라미 접어서 P는, P던. 거기에 ABC가 있죠. 그러니까 P는이니까 당연히 현재겠죠. 결정된 거죠. P는이니까 과거겠죠. 근데 P던이라는 것은 이건 과거 중단이라고 그래요. 과거 중단. 결정됐죠. P던.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뺀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에 반해 이제 이런 것들은 미래, 미정 또는 추측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에도 쓰이고 과거 시제 아따함에도 결합하는 등 시제와 무관하게 쓰인다. 자, 38번에 그 예문에 보면 나오죠. 꽃이 아름답게 필, 동그라미 쪽에서 리을. 그 다음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이렇게. 어따함에도 이렇게 을이 온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쪽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와는 대조적으로 결정된 사건에는 39번 같이 는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건 결정된 미래 사건. 그래서 이제 플러스 기정, 정해졌고 플러스 결정성, 결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39번의 예문에 보면 내일 멀리 떠나는 친구, 내일 멀리 떠나는 친구. 내 친구죠. 이렇게 이제 떠나는이라고 썼지만 의미적으로는 떠날 친구죠. 떠날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건데 관형사형 어미는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동사의 경우와 쓰임의 차이가 있다. 좋은 우리관계, 좋던 우리관계, 앞으로도 계속 좋을 우리관계, 내일은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현재 시제는 그 4A와 같이 니은이, 과거 시제는 4B와 같이 던이 된다는 겁니다. 던. 과거 시제는 던.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꽃이 아름답게 피던 정원 이런 건 다 과거죠.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은 같은 거 이런 것이 쓰인다. 거기 그 앞에 나오죠. 떠나는이라든가 뭐 피는이라든가 이런 게 다 현재 시제로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미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리을이 되는 거고 기정은 정해졌다. 그러니까 비과거. 이거는 이제 는이죠. 는. 과거. 뭐뭐은. 이런 과거 중단. 던이죠. 던. 그래서 이 비과거라는 것은 비과거는 현재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 도표에 비과거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은, 그다음에 던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높은 이렇게 쓰잖아요. 높은, 높던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쓴다는 겁니다. 자, 관형사절의 종류에서는 이제 관형사절의 종류에서 이 관형사형 어미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내부 구조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관형사절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 관형절, 또 하나는 보문 관형절. 자,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형사절은 하나는 관계 관형절, 또 하나는 보문 관형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문 관형절이라고 하는 건 명사구 보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사구를 보충한다는 거죠. 보문이라는 게. 보문이라는 것은 보충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관형절이 이제 있는데
자, 그것도 예문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책을 보시던 어머니, 42번 예문을 보면 책을 보시던 어머니. 자, 이거는 이제 관계 관형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보시는 안에는 이 어머니가 그 어머니 주어의 자리에 42 다시와 같이 그 내재되어 있다. 관계 관형절의 경우는 관계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동일 명사가 그 삭제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표면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주어의 존재. 이것이 이제 주체인데 C가 붙었다. 그러니까 밑에 42 프라임을 보시면 보세요. 자, 책을 보세요. 보시던 어머니잖아요. 그럼 여기 어머니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는 어머니가 책을 보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생략됐다는 거. 이 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생략됐다, 빠졌다. 이런 이 글자가 그 뭡니까? 그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escape 빠져 있다는 의미죠. 그 머리 글자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망치로 박은 못, 내가 못을 박은 망치, 또 망치로 못을 박은 나. 자, 여기 이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4에서 보듯이 보문 관형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표제명사와 공지시적 명사구가 관형사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 그 관계 관형절. 자, 보세요. 내가 망치로 박은 못. 그렇죠? 내가 못을 박은 망치. 박은 망치. 또 망치로 못을 박은 나.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예문들에서는 이제 그런 그 44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그 관계 관형절의 예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로 박은 못이니까 망치로 이제 결국 이 못을 뭡니까? 못을 다시 박았다는 의미고, 내가 못을 박은 망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을 뭐예요? 망치로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박았다는 의미고, 망치로 못을 박은 나는 그 뭡니까? 그 내가 망치로 못을 박았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다 그 주어나 목적어 이런 게 생략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건데 44번을 보시면 자,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 이럴 때 이런 경우는 그냥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보문 관형절이니까 문장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범인인 사실이 밝혀졌다는데 그냥 사실이 밝혀졌다.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냥 가능성이 있다. 그가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는데 모습이 아름답다.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 좀 말이 완벽하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문 관형 절치하는 명사에는 사실, 가능성, 모습, 준비, 또 이유, 목표, 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46번은 이제 의존 명사 같은 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46번의 예문을 보시면 것은 돈 벌기 위함이다. 나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발을 모르겠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함이다.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존 명사가 있는 것이 보충 보문 관형절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의미를 잘 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밑에 이제 47번 또 48번 예문을 보세요. 47번, 48번 예문이 있어요. 이 47번은 이거는 이제 관계 관형절이라고 써보시고요. 48번은 보문 관형절. 47번은 책을 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자, 책을 보시던 가를 묶어보세요. 이거 빼도 되죠? 어머니 모습이 선하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되죠? 근데 48번은 A번에
사실이 밝혀졌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이 밝혀졌다는 게 어떤 사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범인인 사실이 이렇게 써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말이 되는데 바를 모르겠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보문 관용절은 전체 의미를 다 써줘야지 전체 단어를 다 써야지만 의미가 와닿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관용절과 보문관용절의 또 다른 차이는 관계관용절의 경우는 관용사용 어미의 선택의 제약이 없는데 보문관용절은 이제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건 되는데 떠나는 준비 말이 안 되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되는데 어찌하는 바, 어찌한 바 말이 안 되죠. 그가 웃은 까닭이 무엇일까 되는데 웃을 까닭이는 또 말이 안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음에 보문 관용절은 앞에 관용사절의 형식과 달리 인용절의 형식이 그대로 관용사가 된 경우에는 표제명사가 소문, 질문, 명령, 계획, 이듬과 같이 발화나 사고에 관련된 경우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다 는을 한번 써보세요. 51번의 그 예문에 51번 예문에 는 5개가 있죠. 그가 사기꾼이라는 소문, 누가 그를 돕겠느냐는 질문, 오지 말라는 명령, 방학 중에 여행을 가겠다는 계획,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다 이제 는을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동사구 내포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구 내포문이 15.2.3에 동사구 내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사구 내포문은 동사가 해기되는 구성, 즉 동사구, 벌브 프레이스라고 하죠. 벌브 프레이스.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VP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사구 내포문인데, 자, 52번의 예문 한번 보죠. 자, 52번의 예문을 보면 A, 목수가 일을 하였다. 근데 여기 손에 못이 박히도록 거기 가로를 묶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전형적인 부사절이라고 하죠. 여기 도록이 붙었잖아요. 도록. 그다음 B는 우리가 보자. 근데 여기에 이 책을 읽어보자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 이 책을 읽어 가로, 보자 밑줄. 그래서 이건 이제 보조 용언 구문이라고 해요. 읽어보자잖아요. 읽어보자. 이게 이제 보조 용언이잖아요. 읽어보자라고 할 때 읽다라는 게 본 용언이고 이 보자라는 게 보조 용언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기상대는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가로 예보했다. 여기 고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건 인용절이죠. 인용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 이제 277쪽에 보면 나오죠. 목수가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목수가 손에 못이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자. 그 다음에 기상대는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하였다. 그러니까 이들 내포문은 동사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적이라는 거죠. 공통적. 동사의 그런 지배를 받죠. 이런 내포문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목수가 일을 하였다. 근데 그 일을 한 것이 어떻게? 손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보자. 근데 어떻게? 이 책을 읽어보자. 기상대가 예보했는데 어떻게? 비가 많이 온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2번에 52의 2'에서는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보자 이런 말은 좀 문장이 어색하다는 거죠. 기상대는 예보했다? 이것도 어색하죠. 왜냐면 보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뭐뭐 해보자. 뭐 해보자라든가 먹어보자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기상대가 예보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사실을 예보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게 나오냐면 때로는 보조 용언 구문이 아닌 경우에도
부사나 부사어가 필수적인 성분으로 되어는 때도 있다는 거죠. 53의 부사어들은 서술어에 대해 필수적이다. 시인이 지낸다. 악당들이 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인이 지낸다 말이 안 되죠. 잘 지낸다. 어렵게 지낸다. 악당들이 군다. 악당들이 못되게 군다. 이런 걸 반드시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아, 고, 도록 어미들은 문장을 부사하기도 하지만 접속 어미로서 사용된다고 나오죠. 자, 54번의 예문을 보면 이 집에 들어가 보았다. 들어가 보았다. 이 집에 들어가. 들어가 있죠. 가 있죠. 땅을 팔아. 아 있죠. 주식을 샀다. 비가 와 있죠. 우산을 가지고 갔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접속 어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주식을 샀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갔고 이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4에는 모두 어말어미 아로 끝나는데 54A는 보조동사 내포문의 어미에 그렇죠? 보조동사 내포문의 어미. 그 어미에 이제 들어가 있고 54B는 부가적인 부사절 어미에 그렇죠? 부가적인 부사절 어미에. 54C는 종속 접속사절의 어미에 아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와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간 것은 비가 오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가져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54B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적인 부사죠. 부사절. 그러니까 땅을 팔고 주식을 샀는데 그걸 이제 아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다음 54A는 보조동사 내포문이죠. 이 집에 들어가 보았다. 이 집에 들어가 보았다. 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내포문의 그런 어미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보았는데 어떻게 봤냐? 들어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동사의 내포문에 어미에 온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자, 55, 56은 철수가 뛴다. 발에 땀이 나도록. 발에 땀이 나도록. 그게 가로로 묶여 있죠.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55B는 차가 달리도록 길을 넓혔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죠. 길을 넓힌 것은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길을 넓혔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56번의 예문에서 이제 보면 옆으로 가서 비가 오면 나무가 잘 자란다. 비가 올수록 나무가 잘 자란다. 철수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뛴다. 그래서 56A번 B는 종속 접속문이라는 거예요. 왜? 비가 오면 나무가 잘 자라죠. 비가 올수록 나무가 잘 자라죠. 그렇죠. 근데 56개 이 표시된 것은 부가적 부사절이죠. 그냥 철수가 뛴다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뛴 겁니까? 발에 땀이 나도록 뛴 거죠. 그러니까 이 발에 땀이 나도록이 부가적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56의 A, B의 이 꺽쇠 표시는 문장의 앞에 쓰이는 게 자연스럽고 56의 경우는 동사 앞에 쓰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종속 접속절이나 부가적 부사절은 모두 어순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위치를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비가 오면 나무가 잘 자란다를 나무가 비가 오면 잘 자란다. 비가 올수록 나무가 잘 자란다를 나무가 비가 올수록 잘 자란다. 철수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뛴다를 발에 땀이 나도록 철수가 뛴다.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자, 예문 57, 57 다시는 고와 아가 이제 접속 어미와 보조 용어는 내포문 어미로 쓰인다. 자,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 밥을 먹고 싶다. 여기 이제 다 고가 쓰여 있죠. 밥을 먹고의 고. 밥을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접속 어미와 보조 용어의 내포문 어미로 함께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동이가 밖에 나는 만날 수 없었다. 수동이가 밖에 나가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얼핏 부사절과 종속 접속절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가적인 부사절과 종속 접속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오죠. 첫째, 의미론적으로 보아서 후행 사건, 뒤에 오는 사건 전체에 대한 선행 사건, 앞에서 일어난 사건,
전제나 조건, 가정, 원인, 이유 등의 기능을 가지면 종속 접속사예요.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에 대한 양태적 수식을 하는 기능을 보이는 것은 부가적인 부사절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문법론적으로 부가적인 부사절은 동사와 그 다음에 통사론적이거나 의미론적 관련, 종속적 접속은 후행절 전체와 관련을 맺어요. 그래서 그 공기의 제약 유무, 이 공기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호응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일어난다. 공기는 호응 관계.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여러분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8번의 예문에서는 이제 온몸에 땀이 나도록 달린다. 땀이 나도록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가적인 부사절이죠. 달린다인데 어떻게? 자, 비가 와 집에 있었다. 집에 있어라. 비가 와서 원인 이유죠. 비가 와서 집에 있었다는 거니까. 그 후행의 어마러미에 따라 이제 그 설명이 되겠고요. 땅을 팔아 주식을 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땅을 판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58A의 내포문은 달리 의 동작 양태를 서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요? 땀이 나도록 달리는 거죠. 58B의 선행문은 후행문의 원인적 사건이죠. 비가 와서 집에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수단을 땅을 팔아 주식을 샀다는 것은 주식을 산 것은 땅을 판 것이 수단이 되어 산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아는 부가적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나 이 등은 전형적인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59번의 예문에 보면 59번의 예문에 나오죠. 친구가 못 가게 붙잡았다. 아무것도 없이 생활한다. 이런 거고요. 자, 인용절은 쉽죠. 구가 붙으면 고나 라구가 붙으면 돼. 고나 라구. 근데 고는 간접 인용이고 라고는 직접 인용 이렇게 써놓으세요. 직접 인용. 그래서 거기 이제 60번에 보면 60번 있죠. A, B, C 다 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고고고. 그 다음에 뒤에도 고에다가 61번은 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겠죠. 직접 인용.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62번에 보면 이제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다. 우겼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다 이건 간접 인용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의 예문에서는 뉴스에서 오늘 큰 사고가 났다고 한다. 났다고 한다.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쓰죠. 이런 경우도 이제 낮다고 한다, 높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간접 인용으로 쓴 거죠. 그 다음 64번에서는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다. 간접 인용이죠. 근데 내가 최고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인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이다 이렇게 따옴표를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사랑고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는 사랑고 말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사랑한다고 말했다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겠고 66번에서는 이제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다. 간접 인용이니까 다고 쓰겠죠. 그 다음에 그 지구가 둥그냐고 물었다. 이리로 오라고 명령했다. 먼저 나가자고 제안했다. 다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별표 치세요. 감탄문은 간접 인용절로 쓸 수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인이 하늘이 푸르구나고 울펐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결어미는 청자 대우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고 기본적인 종결어미가 쓰인다. 영희가 눈이 옵니다고 말했다. 말이 안 되죠. 눈이 오네요고 말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누가 갑니까고 물었다. 이게 안 되죠. 영희가 눈이 온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누가 가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써라는 거죠. 자, 69번의 예문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불러준 내용을 모두 적으라고 했다. 이게 아니라 공부하라고 했다죠. 공부하여라가 아니라 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적으라고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자, 그 시조에 나오는 거죠. 태산이 높다고 해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 내가 철수에게 휴가 잘 보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근데 인용 어미가 언제나 생략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가 나에게 일찍 돌아오라 오늘 아침 분명히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오늘 나에게 일찍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72번에서는 이제 인용 동사가 하인 경우에는 인용 어미와 함께 하도 생략된 일이 있다. 철수가 오늘 밤에 늦는다고 한다. 철수가 오늘 밤에 늦는단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철수가 오늘 밤에 늦는다고 하면 나에게 알려다오. 오늘 밤에 늦는다면 알려다오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인용어미 이제 이라고는 앞에 구와는 달리 발화 내용이 아닌 형식을 직접 인용하는 기능이 있다. 철수는 나는 오늘 늦어 라고 전화했다. 쓸 수 있죠. 그 라고라는 말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철수는 나는 오늘 다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내면 인지행위의 그 내용을 서술하다 생각하다 류의 동사에는 라고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수는 나는 오늘 다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잘한다 라고 믿는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잘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이라고는 대명사 같은 지시어, 시제, 경어법이 해석의 상위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 친구는 내가 그의 책을 어제 가져갔다 라고 말했다. 또 내 친구는 내가 그의 책을 어제 가져갔다고 했다. 뭐 이런 것이 다 해석을 해보시면 다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 77번 나오죠. 직접 인용문은 종결어미의 유형에도 제약이 없고요. 비종결어미를 비롯한 모든 언어 단위를 인용을 한다. 동생이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동생이 아버지 식사하세요. 라고 말했다. 순삼이는 내 사랑 영자. 라고 말했다. 병사가 의학이라고 외치고 쓰러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대답은 난 못해였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죽느냐 사느냐는 햄릿의 유명한 구절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 인용은 명사 상당어의 특징. 그러니까 명사 상당어라는 것은 이제 명사가 아니더라도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명사 상당어라는 말이 나오죠. 명사가 아니어도 명사처럼 쓰인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 보면 연습 문제 7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를 보면 접속을 통해 복문을 형성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어미는 당연히 1번의 연결어미죠.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접속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성어미 이건 내포예요. 내포. 여기서 문제가 접속을 통해서니까 1번이겠죠. 대등 접속 구조 당연히 4번이죠. 왜냐면 산이 깊고 물이 맑다는 이 선행절과 후행절 뒤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물이 맑고 산이 깊다 해도 된다고 그랬죠. 차표를 끊고 차를 탔다. 차표를 끊는 게 먼저잖아요. 바꿀 수 없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오는 게 먼저죠. 바꿀 수 없죠. 숙제를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다. 숙제를 다 하는 게 먼저죠. 바꿀 수 없죠. 3번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은 자 보세요. 밥을 먹자마자 철수는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철수는 밥을 먹자마자 공부하기 시작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종속 접속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 병원에 배가 아파 갔다 되죠. 철수가 가거나 영희가 간다? 이런 것을 철수가 영희가 가거나 간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봄이 오면 핀다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명사형 어미 미음과 기는 결합한 용언이 정해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격이 다른 것은 이거는 해석을 이제 실제로 써보면 되죠. 기다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뭐 하기를 기다리다. 이거 써보면 되잖아요. 기다리다 앞에. 그렇죠? 자, 2번. 원뭐 하기로 결심하다. 기가 붙었죠? 자, 3번. 원뭐 하기가 힘들다. 기가 붙었죠? 자, 4번. 이때는 뭐뭐 함을 주장하다. 뭐뭐 하기 아니라 뭐뭐 함을 주장하다. 예를 들어서 것이심을 주장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음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의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죠. 자, 5번. 동사고 내포문에 대한 진술 중 틀린 것은 보냈는데 쭉 보면 2번에 동사고 내포문을 이끄는 어미는 종속 접속 어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게 종속 접속의 어미로도 뭐 쓰인다라고 볼 수 있죠. 동사구 내포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번이 그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봤죠. 동사구 내포문에는 부가적, 부사절, 보조용은 내포문, 인용절이 있고, 동사구 내포문은 필수적이거나 수의적. 그러니까 수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뜻을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수의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인용절은 다른 내포문과 달리 내포 형식의 종결문을 취한다. 맞죠? 인용절이라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부가적 부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쭉 보면 6번의 부가적 부사절은 때로는 필수 성분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부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수 성분으로 쓰이는 게 아니죠. 4번. 7번 간접 인용에 대해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3번에 보면 간접 인용어미 고는 생략될 수 있다. 간접 인용어미 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간접 인용에서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그 63번의 예문을 보시면 63번을 보세요. 뉴스에서 오늘 큰 사고가 났다고 한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고를 안 써도 상관이 없죠. 큰 사고가 났다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5강에 나오는 문장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그 교재를 잘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우리말의 구조 전체 15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